스펙이란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머금은 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1등은 역시나 테슬라였죠. 5천억 원 가까이, 뭐 너무나 당연한 이름인데 2등을 보면은 신기한 이름이 보입니다. 처칠 캐피탈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이게 애플보다도 더 높은 순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처칠 캐피탈 코퍼레이션 찾아보니 CCIV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한 달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 2주 전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자,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는 최근에 핫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 주가가 왜 갑자기 튀는지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합병 루머가 있었죠. 그래서 CCIV가 루시드 모터스, 이 전기차 회사와 합병 루머가 있다. 그래서 이 CCIV의 주식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스펙이란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회사의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경영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회사인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앞으로 회사를 어떤 식으로 더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스펙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형태입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놓고 이 스펙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돈부터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살지, 투자자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상장시키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빈 껍데기 회사를 스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펙의 운영사가 아직 빈 껍데기인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일단 시켜서 상장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 돈으로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인수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기존 상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M&A라는 시장에 개인들이 보통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스펙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스펙이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워주는 그런 형태를 기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스펙이라는 빈 껍데기를 먼저 세우고 공모를 해서 IPO를 해서 돈을 먼저 끌어모으죠. 상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돈을 먼저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합병 대상 법인을 찾아서 좋은 매물을 찾으면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좋은 회사를 찾지를 못하거나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합병을 못했다. 보통 이게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합병 실패하면은 스펙 상장을 통해 모아놨던 돈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게 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그런 투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이 스펙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모았었죠. 그래서 이 CCIV라는 스펙이 합병하려고 하는, 루시드 모터스는 전기차 회사예요. 기존 투자자가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고요. 스펙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루시드 모터스는 참고로 테슬라의 프리미엄 버전이다. 루시드 CEO가 직접 밝혔죠. 루시드와 테슬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우리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지향한다. 그래서 테슬라의 고급 버전을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회사고, 근데 아직까지 사실 양산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양산해서 인도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CCIV라는 이런 스펙이 루시드 모터스를 인수한다라는 루머가 떠돌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루시드 모터스는 1월 21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루시드 모터스의 CEO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는데, 스펙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측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아직까지 이 양측 CCIV, 처칠 캐피탈과 루시드 모터 이 사이에 어떤 곳에서도 컨펌을 해주거나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루머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도 이게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좀 궁금해서, 분명히 어딘가에 근거가 있는 그런 소문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파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드 모터스는 이 킹덤, 이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았던 회사죠. 사실 이 회사가 오랫동안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양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오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우디한테 투자 받으면서 기사회생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우디 펀드와 이 루시드의 창업자들이 이 스펙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딜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은 루시드의 경영진 그리고 보드 멤버 회장인 안드루 리버리스를 포함한 이런 경영진들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뉴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안드루 리버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 상태로 이 CCIV를 굴리는 처칠 캐피탈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잠깐 살펴보면, 처칠 캐피탈은 이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뱅커 출신의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시티그룹의 차기 CEO감으로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뱅커인데요. 현재는 크레딧 스위스의 보드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참고로 예전에 다우 케미컬이랑 듀퐁 화학회사들이죠. 130조짜리 엄청난 빅딜을 성사시켰던 뱅커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예전에 그 딜들을 다시 찾아보다 보니 이번에 CCIV와 루시드 모터스 간의 그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다우케미컬 CEO 안드루 리버리스. 이 이름 아까 보셨죠? 여기 기사에 보시면은 루시드 경영진과 보드 멤버, 루시드 회장인 안드루 리버리스, former 다우케미컬 chief executive라고 나오죠. 예전 다우케미컬 CEO였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마이클 클라인이 예전에 같이 딜을 했던 이 다우케미컬과 듀퐁 간의 이 합병을 성사시킬 때 다우케미컬의 CEO로 있던 안드루 리버리스라는 사람이 이 루시드 모터스의 회장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이분이 사우디 정부와도 굉장히 친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루시드 모터 측에서는 이 CCIV와의 스펙 합병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뱅커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CCIV라는 스펙이 기존에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안드루 리버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 루시드 모터스와 그 루시드 모터스의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부 펀드, 이들 간의 논의가 뒷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가는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머금은 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루시드 모터스라는 회사를 과연 이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산다 해도 이 회사가 결국에는 계속 성장을 하고 돈을 벌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합병을 했는데 회사가 지지부진하고 망해버린다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넣었던 원금을 사실 다 날릴 수 있는 거지, 합병을 한다는 뉴스가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닌데, 물론 이제 스펙이라는 게 합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는 거는 진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한번 이 합병하는 회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도 난리 났던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 배경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슈가 있으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